안녕하세요.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신수정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탈모로 인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란 무엇이며 전문 지도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술을 습득해서 더욱더 이 관련된 분야에서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1강 두피 모발 미용 산업과 모발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비전 있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란 문제성 두피와 탈모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어떤 깊은 지식과 어떤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가지고 탈모로 또는 문제성 두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을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두피 모발의 어떤 정확한 구조나 생리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리학적인, 분석적인 지식들도 다 정확히 파악을 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스트레스나 유전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성 두피나 탈모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같이 함께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 이 고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자, 요즘에 이러한 탈모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탈모 관련 산업의 규모는 3, 4조 원 이상으로 그 규모도 20년도보다 약 4배 이상 급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노력이나 비용 분야에 있어서도 비의료 영역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한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의 방문하는 그런 장소들도 비의료 영역인 부분인 미용실, 두피관리센터, 가발 이런 쪽에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의료 영역인 병원이나 약,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는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두피 모발, 자, 탈모 또는 안 좋아진 두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웰빙 추구에 맞춰서 더욱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기술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모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피와 탈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를 관리하려면 모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피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피와 모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두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1강 자, 모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이란 자, 우리 몸에 나와 있는 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단단한 각화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의 원추 섬유인데 머리털, 수염, 겨드랑이 털,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 있는 모든 털들, 그러한 털들을 이제 원추 섬유라고 하고 이 두피 부분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 헤어를 모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발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죠. 미적인 부분, 어떤 보호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부분이 모발입니다. 자, 이 모발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발은 언제 생길까? 자, 우리 엄마 뱃속에 태아로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때 임신 16에서 20주 때 우리 모발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서 자라는 그 모발을 취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발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유전적으로 머리숱이 많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숱도 많고 머리털도 굵고 튼튼하고, 또 어떤 아이는 머리숱이 적게 태어나고 가늘고 얇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러한 모발들은 모발이 머리털에서 자라나고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길이가 성장한 뒤에 멈추고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 모발의 어떤 주기를 모발 성장 주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서 일생 동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경우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갖고 있지만 15세에서 30세 사이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50에서 60세 사이에 급격히 쇠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발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즉, 1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모발의 단백질의 성분의 아미노산은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좀 하나 특이한 게 모발에만 있는 미량 원소 중 하나가 황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거를 불에 태우면 좀 약간 돼지고기 탄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죠. 자,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미량 원소 성분이 황인 것입니다. 자, 또한 모발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수분은 어느 정도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건강한 모발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0에서 15% 정도는 아주 좋은 정상적인 모발의 수분량이고,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이제 안 좋아진 나쁜 모발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고 샴푸를 하게 되면 수분을 머금게 되죠. 그러면 수분도는 약 30에서 35% 증가하고, 또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를 하죠. 드라이를 하면 또 수분량이 촥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는 또 다시 줄어들어서 10%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모발에는 색깔을 결정지어주는 색소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검은 머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갈색인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 이유가 색소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지질 같은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에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구조, 두피 위에 나와 있는 구조가 있고, 두피 아래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1강에서는 두피 아래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간부라고 되어 있고 모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모근부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을 모간부라고 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모근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라면 이 그림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싹 넣고 있으셔야 되는 그림인데, 자, 모근부에 대한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피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부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에 대해서 또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모근부. 눈에 보이지 않는 두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모근부라고 한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발을 생성하게 발생하도록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세 가지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모누드라는 부분이 있고 협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모낭하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위의 위치를 설명해 놓는 글인데, 이 글씨만 보시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고 그냥 위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체가 모근인데 여기가 두피, 우리 머리 위에 두피 부분입니다. 이 두피 부분에서 자, 피지선이라고 생긴 부분, 요 부속기관까지 여기 부분을 나누어서 모누두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 피지선 아래서부터 자, 여기 모낭 한 선 정도 여기 부분까지 협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한 선 정도부터 이 아래 부분 전부를 모낭 하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 대한 설명을 글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모낭 하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잇목은 아래에서 모급은 아래, 즉 여기 아래 부분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자, 모낭입니다. 모낭은 자, 이 전체적인 주머니 모양을 모낭이라고 한다. 모발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모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을 모낭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땀샘입니다. 우리는 몸에 땀이 나고 머리에도 땀이 나요. 그죠? 저 덥거나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하면 온몸에서도 땀이 나는 것처럼 또한 매운 거를 먹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특별한 경우 때 두피 정수리 부분에서만 확 땀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에 해당되는 땀샘이 다르답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의 한선은 무엇이냐? 아포크린 한선이라는 한선인데 자, 이 땀샘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 두피 부분에 모낭에 붙어 있습니다. 모낭에 붙어 있는데 자, 모낭에 방금 설명한 모누두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자면 자, 요거거든요. 대한선이라고 써진 게 아포크린 한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인데 이게 자, 여기에 붙어 있죠. 모낭 하부에 붙어 있어요. 자, 모낭 하부에 붙어 있는 대한선, 아포크린 한선은 우리 두피, 정수리, 머리에서 땀을 배출하게 하는 땀샘이에요. 그래서 이 땀샘은 여기서 땀이 나오게 되면 자,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공기 중하고 만나게 돼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되고 색깔도 누리끼리하게 좀 변색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땀을 가진 땀샘을 아포크린선이라고 합니다. 즉 모공에 존재하는 땀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공에 존재하고 또는 또 이제 악취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겨드랑이 뭐 이런 이제 악취가 나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땀샘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땀샘은 무엇이냐? 에크린선이라고 합니다. 에크린선, 에크린한선. 다른 말로 자, 소한선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대한선이었죠? 이것은 소한선. 자, 이 소한선은 어디에 있냐? 모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피부에서 땀을 배출하는 땀샘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시면 소한선 있죠? 자, 피부층, 표피층, 진피층, 이 피부에 붙어 있는 땀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한선에서 나오는 땀들은 체외로 이제 배출이 되면서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 독특한 어떤 악취가 나지는 않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건조로 이제 쉽게 마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가끔 어떤 체질이나 또 깨끗이 위생 청결 씻지를 않는 경우나 하는 경우는 이제 한샘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럴 경우 이제 어떤 피부병이나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땀샘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파악하시면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피지선입니다. 피지선. 자, 피지선은 피지를 분비하는 선인데 호두처럼 생겼어요. 자, 그림을 보면 피지선의 호두 모양처럼 생긴 부분인데 여기서 기름기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는 하루에 얼마큼 정도 나와야 정상적인 양이냐라는 게 있는데, 자, 1에서 2g 정도 피지가 분비가 되어야 우리 정상적인 피부, 정상적인 두피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에서 2g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피나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2g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되게 될 경우는 유난히 기름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지성 피부, 더 악화돼서 지루성 피부, 이러한 두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를 분비시키는 선이 우리 두피 모근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지 분비량은 식생활이나 계절, 연령, 환경온도, 스트레스 등등에 따라서 분비량이 각각 달라집니다. 자, 이 피지선은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발바닥에서 우리가 기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전신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보아야 할 것은 기모근이라고 합니다. 자, 기모근은 다른 말로 잇모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제가 원래 글씨를 더 잘 쓰는데 이런 이제 전자칠판은 조금 예쁘게 잘 안 써지네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기모근, 잇모근, 또 다른 말로 털세움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굉장히 춥거나 소름이 돋거나 너무 화가 났어. 그럴 경우 털이 바짝 쓰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소름 돋을 때도 이렇게 털이 쓰고 화났을 때 머리털이 삐쭉 서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 게 털세움근. 자, 이 잇모근이 바짝 쓰는,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잇모근이 우리 두피 아래 모근부에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림에 보았을 때 요게 잇모근인데 이렇게 삐죽하게 가지처럼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을 잇모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춥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소름이 돋거나 등등등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탁 바짝 이렇게 서요. 그래서 어디를 자극하냐? 피지선을 자극을 해요. 피지선을 탁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화가 많이 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머리가 빠진다, 탈모 온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시면 이 잇모근이 싹 수축을 하면서 피지선을 막 자극을 해요. 그 피지량이 1에서 2g 정도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나오게끔 막 분출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정수리나 두피 부분이 기름기가 많아지면서 어떤 지성, 지루성, 이런 염증성 탈모로 유발하는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피지선과 이 기모근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나 고통 시 수축하면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여 탈모를 유발한다 라고 제가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유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유두는 어디를 말하냐? 우리 이렇게 모낭 쪽에 가장 아래 부분, 저 아래 부분에 머리털을 생성하게 만들어주는 세포가 살아요. 그 모발을 생성하게 해주는 세포를 모모세포라고 하는데 그 모모세포가 이 아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모유두처럼 생긴 모양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엄마의 여자의 어떤 유두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모유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유두 부분에 여기에 모모세포라고 머리털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유두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나 이런 산소나 이런 거를 공급받아서 모모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용을 해서 우리 모발을 성장시켜주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기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질은 헤어 매트릭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왕성한 활발한 세포 분열로 모발을 자라게 하는 모모세포들이 존재하는 층이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두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모낭의 가장 아래 부분,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다른 말로 모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구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모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발의 구조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무엇이냐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모유두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모모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모발을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자, 모발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뇌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자, 좋은 성분과 영양분과 산소를 먹었으니까 빨리빨리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뇌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환에 걸렸거나 어떤 원인 모를 어떤 이유에서거나 등등에 의해서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모모세포가, 모유두 안에 있는 모모세포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모모세포가 활발하게 막 세포 증식을 하고 움직였을지라도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긴다면 뇌로 전달을 하지 못해요. 모발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어떤 게에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발 생성이 어렵기 때문에 탈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율신경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자, 모근부에서 가장 아래 부분, 즉 모구, 여기 모유두가 있죠? 모유두 아래 부분에 자,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즉 혈관이죠. 자, 이 혈관에는 자, 우리 피가 막 흐르면서 영양분과 산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흐르는 영양분과 산소를 여기 모구 안에 있는 모유두에서 싹 뽑아서 흡수해 먹으면서 모모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신경계에 전달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는 그러한 좋은 영양분과 산소가 이동하고 있는 어떤 혈류가 흐르고 있는 혈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망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양분과 산소를 모유두에 전달하는 역할과 인체에 쌓인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모모세포는 우리 몸에 많은 세포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활발하게 막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암에 걸려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같은 것을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먹는 어떤 항암 물질, 어떤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 치료제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암세포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모세포는 암세포하고 증식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암세포가 그만큼 되게 빨라요. 즉, 젊은 사람이
좀 더 암세포의 전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모발도 좀 더 빠르게 길어날 수 있고 풍성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암세포와 모모세포는 속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활발성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항암 물질이 암세포만 잡아서 없애야 되는데 모모세포까지 속도를 움직임을 보고 암세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모세포까지 같이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암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모세포를 같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쓰시기도 하고 가발을 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이유랍니다. 자, 그러한 우리 모모세포에 대해서 알았고 그 모모세포들이 존재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근 아랫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피 아랫부분 모근부에 대한 구조, 각각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두피 미용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모발의 구성 성분 및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케라틴 단백질 성분인 시스틴 성분,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배웠고, 또 모발의 구조 중에서 오늘 1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근부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모근부의 구조, 그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발을 볼 때 그냥 머리카락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 아마 구조, 어떤 부분에 대한 후속기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지도사라면 기본적인, 상식적인, 전문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